전동환 교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저희 영상의학과는 저렇게 한자를 직접 보지 않는 과입니다. 그래서 한자분의 뭐 간 기능이랄까 생활 패턴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국소 치료를 하는 영상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는 사실 수술과 비교해서 볼 때 시술이 간편하고 그리고 주변의 간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 종양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제술이나 이식술이 잘 되지 않는 조기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한 방법은 고주파 열치료술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극초단파 열치료술, 저희가 이렇게 불을 보여드린 것처럼 치료에 열이 들어가서 이제 세포를 태우는 방법으로 하는 두 개의 치료법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저희가 뭐 엘사 치료라는 얘기 이러면서 하기도 하는데 얼려서 종양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소 치료는 누가 받는가, 이게 2022년에 저희 나라에서 간세포암종 이제 진료 가이드 이렇게 하라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RFA가 고주파 열치료술인데 다양한 병기에서 RFA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에 대한 것만 살펴보면 이 간 기능이나 그런 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단발성으로 하나만 있을 때 5cm 미만, 그리고 여러 개가 있으면 3개 미만, 3cm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소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고주파 열치료술이 어떤 치료술이냐?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간암을 바늘을 찔러서 그 주변의 간 조직과 함께 태워서 조직을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바늘을 환자분 몸에 간암 쪽으로 찔러서 그거 하게 되고, 저희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열이 나는 것처럼 요 바늘 끝에서만 열이 날 수 있는 기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법 중에 하나로서 근시적인 치료에 해당하고, 장점은 전신 마취 없이, 전신 마취라는 거는 기도 삭간을 해야 되는 그런 전신 마취 없이 치료가 가능하면서 치료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주변의 간 기능을 수술만큼 많이 도려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마찬가지로 고주파 열치료술과 비슷하게 열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안테나라고 해서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삽입하게 되고, 이 치료법의 장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게 이제 RFA가 되고, 이게 극초단파 열치료술인데 빠른 시간 내에 100도 이상 조직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0도라는 것이 이제 간암을 바로 거의 죽일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100도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작 범위를, 그러니까 태우는 범위를 고주파 열치료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치료술은 바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저희가 얼릴 수 있는 아르곤이나 나이트로젠 뭐 이런 가스들을 넣으면 끝에 모양에 이렇게 얼음, 아이스볼이 형성되게 되고, 이 아이스볼을 간암에 의해서 냉동과 해동을 교차하면서 종양을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장점은 고주파 열치료술,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환자분들이 되게 환자분에 다르긴 하지만 되게 많이 아파하십니다. 근데 이 치료술은 얼리는 치료라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거의 페인이 없다는 게, 통증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태우는 치료는 주변에 만약에 중요 담도가 지나간다면 태우면 되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가 할 수 없는 데 비해서 냉동 치료술은 그것보다는 담도 주변에 있어도 조금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되고, 이게 바늘이 하나만 넣어서 태우는 것보다는 큰 소작 범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용할 수는 없고 거의 2개나 3개 정도의 바늘을 꽂아야지 저희가 원하는 소작 범위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앞에 고주파나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치료하는 시간 자체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되지만, 이거는 최소 30분 이상을 바늘을 꼽아놓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 과정이 진행되냐? CT나 MRI로 간세포암을 이제
환자분이 간세포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드리면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주십니다. 이게 고주파 열 치료술이나 냉동 치료술이 가능한가? 그럼 저희가 이제 초음파실에서 환자분을 불러서 계획 초음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초음파를 보고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되면 입원하셔서 초음파실 혹은 가끔은 CT실에서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을 하고 나면 CT를 촬영하고 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한 3, 4일 정도면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됩니다. 환자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CT나 MRI에서 내가 어차피 간세포암인지 아는데 초음파는 또 왜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간암으로 이제 진단된 하얗게 보이는 게 간암이고요. 저희가 초음파에서 치료를 하려면 간암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간세포암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계획 초음파를 하면서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를 태우려면 주변 조직도 같이 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제 태우면 안 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없는가, 뭐 위장, 대장, 담도, 횡격막, 혈관 등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깥쪽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는 길에 특별하게 위험한 게 없는가, 그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 사진을 직접 이제 보여드리면 간세포암으로 이미 간절제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오른쪽 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간은 수술해서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발을 해서 앞에 설명에서 들으셨죠? 이제 간세포암은 남아있는 간에서도 재발이 여러 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간암이 발생한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제 계획 초음파를 하러 왔는데 안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처음에. 그럼 저희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게 되는데 이러면 바로 못한다 이런 거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환자분이 이미 이전에 찍었던 CT나 MRI를 장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 넣으면 저희가 초음파 환자분을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볼 때 그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대충은 알려주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초음파를 확인해 보면 여기 CT에서 보였던 하얗게 보였던 게 엄청 조그맣게는 하지만 까맣게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늘을 삽입해서 태우는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다 할 수 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염 환자으로 계속 있다가 CT에서 간암으로 진단되었고 저희 초음파를 보니까 어딘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제 그 전에 MRI 찍었던 거를 장비에 넣어서 비슷한 위치를 찾아보지만 그때도 안 보이면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초음파 조영제라고 이거는 그냥 조그만한 아주 작은 알갱이 공기 같은 거라서 그걸 이제 혈관에 넣으면 얘가 간세포암에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약간 황금색으로 보이는 요렇게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한 사진인데 그럴 때 요렇게 보이게 되면 저희가 또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면 다 할 수 있냐? 약간 고민되는 건데 이건 74세 환자분으로 여러 가지 뭐 색전술도 받고 그 전에 고주파 열치료술도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간암이 진단됐는데 초음파에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담낭이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은 열이나 이런 데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같이 치료를 하다가는 태우게 되면 크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냥 환자분 보통 때는 복수가 있는 게 안 좋지만 이럴 때는 요 사이 저희가 바늘을 넣어서 인공 복수를 삽입하게 되고 인공 복수를 넣어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하고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시술 전에는 없던 인공 복수가 남아있는 물이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실제적인 초음파 시술할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초음파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이거를 찾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인공복수를 이미 넣어서 담낭관에 약간 분리를 시켜놓고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바늘을 삽입을 해서는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바늘 끝에서 얘가 에어 버블이 터지면서 요거를 소작시키게 되면서 이제 초음파에서는 완전 하얗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종양이 잘 타는가도 확인을 하지만 저희가 CT를 바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후의 CT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요게 정말로 이렇게 잘 탔는가, 남아있는 간세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잘 보이는 종양만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다 보면 바깥쪽에 한 100명 정도 하면 한두 명 정도는 남아있는 세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늘을 찔러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을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가 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술 후 CT를 바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합병증 얘기를 불편하지만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치료술이나 국소치료들이 상당히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제 보고된 거는 한 0.1에서 0.3%. 저희 병원 데이터는 이제 다 정리를 못했지만 10년을 하면서 5,000대 이상 했지만 사망하신 환자분 딱 한 분 계셔서 0.02 거의 극히 드물고, 그리고 주요 합병증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복강 내 출혈이 제일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혈흔이라는 거는 이제 흉곽 쪽으로도 사실은 간세포암이라는 게 이렇게 위쪽으로 있다 보면 폐와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삽입할 때 혈흔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위쪽에 있는 이제 간세포암을 치료를 했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술한 CT에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게 원래는 이제 혈관에 있어야 되는 조영제가 피가 나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를 시술 후 CT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고, 혈관 조영술에서 피나는 부분을 바로 막아서 환자분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시술을 끝나고 퇴원할 수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국소 치료의 효과는 사실 간 기능, 남아있는 간 기능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이제 종양의 크기 면에서만 보면 ECM 미만의 종양은 거의 이런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관절제술과 비교하였을 때 3cm 미만의 한계 있는 종양은 거의 생존율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간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주변 간 조직을 보호하면서 하기 때문에 국소 재발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수술에 비해서는 합병증은 조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소암 치료에서 이제 극초단파 열치료술, 냉동치료술, 고주파 열치료술은 거의 비슷한 생존율, 재발률, 합병증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간 기능은 다른 문제고요. 암에 대한 크기만 볼 때 단발성은 50cm 미만, 다발성은 30cm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국소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국소 치료의 종류는 이렇게 열로 태우는 두 가지와 얼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는 거는 시술사한테 맡겨주시면 제일 안전한 치료법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저희가 보여야지 치료를 하지만 초음파에 안 보이는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이나 조영제를 사용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담낭이나 대장이나 이런 위험한 장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인공 복수를 삽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약 5% 미만으로 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